원하는 것만 필요한 만큼. 삼성 AI 구독 클럽. 삼성에서 광고하는 쇼츠 광고인데요. 여기 보면 배경에 글자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글자의 색깔이 변하고 있고요. 뒤에는 버튼을 슬라이드해서 켜는 것처럼 이런 이펙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똑같이 따라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캡컷에서 샘플로 만들어 놓은 영상입니다. 학원 마케팅 공부할 시간이라는 글자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색깔이 변하고 있고요. 슬라이드 버튼에 작장랩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버튼을 옆으로 밀어서 켜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쉽게 만드시려면 여기 있는 이미지 소스들을 다 만드셔서 불러오는 게 가장 편합니다. 여기 있는 손가락 모양 이미지라든지 여기에 있는 버튼 외부에 있는 이런 테두리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배경 색깔 이런 것들을 다 이미지를 가져오시는 게 쉽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간단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이미지를 찾기보다는 직접 만드시는 게 더 쉽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를 켜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뒤에 있는 거 드래그 하셔서 그냥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삽입에서 도형을 클릭하시면 이런 도형이 뜹니다. 그래서 그냥 드래그 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도형 클릭하신 상태로 도형 채우기를 누르시면 도형의 색깔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색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도형 윤곽선이라는 것을 윤곽선 없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클릭하시면 그림으로 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JPG, PNG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서 그림을 저장하시면 배경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배경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글자가 나올 때 필요한 배경,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버튼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도형 같은 경우 클릭하신 경우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셔서 그냥 두 개 만들어 주시면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도형 채우기 누르셔서 다른 색으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그림으로 저장 누르셔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같은 경우는 안에서 움직이는 버튼, 바깥에 있는 테두리 버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삽입에서 도형 누르고 사각형 옆에 있는 거 누르시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고 아무데나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원하시는 만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 노란색 이 점을 왔다 갔다 조정하시면 모서리를 얼마나 둥글게 만들 건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대로 둥글게 만들어 주시고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시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이거 사이즈 조정하셔서 안에 있는 버튼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거나 타이핑 하시면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글자 같은 경우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옆에 창이 뜰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두꺼운 폰트나 귀여운 폰트 이런 걸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색깔 역시 도형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원하시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없음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이 바깥에 클릭하셔서 테두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도형 같은 경우는 테두리만 사용되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 없음 혹은 흰색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형 윤곽선에 여기 안에서 선택한 도형색이랑 똑같은 색깔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 부분 눌러주시면 원하시는 만큼 두께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하나 각자 PNG 파일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시면 그림으로 저장, PNG 형식으로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버튼의 안의 색깔을 하얀색으로 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다른 색으로 하신 분들은 그냥 JPG로 저장하셔도 무방한데요. 안에 색깔이 없이 투명하게 만드신 분들은 꼭 PNG로 저장을 해주셔야 뒷부분 배경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경 네모 만드셔서 두 개 저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튼에 그림 넣어서 하나, 그 다음에 이 버튼 외부 테두리로 사용할 그림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가락 모양 같은 경우 인터넷에서 저작권 없는 이미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캡컷에서 가장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지우고 임포트 버튼 누르셔서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배경 두 개, 그리고 버튼 안에 거, 버튼 바깥에 테두리, 그리고 받아 놓으신 손가락 그림 이렇게 받아서 열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배경 첫 번째 거 깔아주시고요. 뒤에다가 배경 두 번째 거 깔아주십니다. 그리고 배경 첫 번째 부분에 텍스트 누르셔서 디폴트 텍스트, 애드 텍스트 하셔서 이 텍스트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 원하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폰트
시스템 누르셔서 원하시는 폰트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폰트 같은 경우는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컬러 색깔 누르셔서 스포이드 누르신 다음에 배경색과 똑같이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가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스트로크 부분을 켜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색깔이 나오고요. 이 색깔 흰색으로 골라서 이렇게 투명한 것처럼 보이는 듯한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텍스트 클릭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시면 바로 위에 하나 복사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색깔을 아예 흰색으로 바꿔보고요. 스트로크 밑으로 내려가셔서 획 부분을 꺼보겠습니다. 지금 두 개가 겹쳐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데 요 옆으로 가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 배경색과 똑같은 색의 흰색 획이 있는 이런 글자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하얀색 글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글자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변경이 될 건데요. 영상이 어느 정도 시작하고 난 뒤에 요 텍스트 클릭하시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포지션 부분이 있습니다. 포지션에서 우리는 지금 위아래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Y 값을 움직일 건데요. 가장 먼저 여기에 add 키프레임이라고 해서 이제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0초부터 이 부분까지 Y 값 0 포지션에 저희가 위치를 할 거고요. 어느 정도 뒤로 좀 간 뒤에 조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Y값 100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숫자를 입력했을 뿐인데 자동으로 여기에 키프레임이 찍히면서 키프레임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부터 플레이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글자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만큼 글자가 올라간 다음에는 글자가 흰색으로 바뀌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올 겁니다. 이 키프레임 찍은 마지막 부분에 인디케이터 요 줄 가져다 놓으시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만들었던 가장 상단 레이어에 있는 이 하얀색 텍스트를 이 부분에 갖다 놓습니다. 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Y값 100이 아니라 Y값 0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가 나는데요. 여기에서 Y값을 100으로 맞춰주시면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 글자와 딱 겹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add 키프레임 찍어주시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옮겨 두시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Y값을 0으로 타이핑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다이아몬드가 찍히면서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찍힙니다. 이렇게 흰색이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지금 이 흰색 테두리가 있는 글자는 위에 올라가는 부분까지만 필요합니다. 지금 키프레임 찍어놓은 이 부분까지만 딱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테두리만 있는 글자가 조금 올라갔다가 가장 최정점에 올라갔을 때 흰색으로 색깔이 바뀌면서 내려오는 듯한 이펙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저희 배경 다른 색으로 깔아놨고요. 아까 미디어 부분에서 가장 먼저 배경 테두리 가져오면 될 것 같고요. 버튼 이렇게 가져오고 손가락까지 가져옵니다. 지금 크기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안 보이게 이렇게 꺼주고 버튼 이미지부터 조금 스케일해서 조정해 줄 텐데요. 여기 그림을 클릭하시면 스케일 부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맞춰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맞추었으면 이제 안에 들어갈 버튼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왼쪽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위치 잡아 보시면서 적당하게 가운데 들어가면서 예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세밀하게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포지션 부분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같은 경우 이렇게 줄여주시고 이 정도에서 시작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처음에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왼쪽에 자리를 잡아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이제 버튼 테두리 부분은 가만히 있고 여기 있는 버튼이랑 손가락 옆으로 움직이는 이펙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글자랑 똑같이 포지션 부분에서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글자는 위아래로 움직였지만 버튼은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X값이 아니라 Y값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버튼 클릭하시고요. 인디케이터 이 버튼의 가장 끝부분 시작점에 가져다 놓으시고 포지션 부분에서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 있겠다라는 것을 키프레임으로 찍어주시는 거고요. 어느 정도 옆으로 움직인 다음에 X 값을 조정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한 100, 200,
250 정도 가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타이핑해 보면서 어느 정도 가면 좋을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숫자만 바꿨을 뿐인데 우리가 인디케이터 가져다 놓은 이 부분에 키프레임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플레이해 보면 이렇게 버튼이 옆으로 움직이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손가락도 똑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 가장 왼쪽에 가져다 놓으시고 손가락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이 부분, 포지션 부분에 키프레임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부터 시작하겠다 명령을 저희한테 준 거고요. 안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저희가 키프레임을 찍어 놓은 여기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을게요. 아마 움직이면서 이 다이아몬드 가운데 딱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여기까지 가져다 놓으시면 되고요. 다시 손가락 클릭하셔서 X 값을 바꾸어 줍니다. 버튼에 입력했던 값처럼 250 줘볼게요. 조금 더 옆으로 가야겠네요. 350. 이 손가락 역시도 X값, 숫자 타이핑하면서 오른쪽으로 얼마나 가야 될지 봐주시면 되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키프레임 찍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면 버튼이 옆으로 가면서 손가락이 같이 움직이는 듯한 이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같은 시점에 키프레임을 찍어서 이 움직임이 멈추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케이터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고 키프레임을 같은 위치에서 찍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처음부터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움직여서 내려오면서 변경되고요. 슬라이드 버튼 옆으로 밀어서 슬라이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자와 버튼은 같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로따로 영상에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다이나믹한 그런 효과를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글자 같은 경우도 위아래로만 움직이지 마시고 양옆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서 조금 더 감각적인 릴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